네, 막연한 바우처 여행 가이드를 만나다 2024년 관광기업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 첫 만남의 날 행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모두 열렬히 환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본 사업 담당자이자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한국관광공사 김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렇게 저희 2024년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신 것을 먼저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작년보다 경쟁률이 더 높았거든요. 네,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1년 동안 오늘 시작으로 사업 참여하시면서 꼭 원하셨던 성과를 갖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저와 함께 본 사업을 이끌어 나갈 저희 관광공사 직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분들 무대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제가 사무실에서 뵙고 있는 분들인데요. 먼저 저희 혁신바우처 사업을 포함해서 다양한 관광기업 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관광기업지원실 권종술 시장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관광기업 육성팀 정근희 팀장님이십니다. 네, 저와 같이 실무를 진행하고 있는 고민주 대리입니다. 그리고 박신혜 대리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현옥 주임입니다. 네, 직원분들 퇴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공사에는 5가지의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을 지원하는, 즉 관광 산업을 지원하는 업무는 관광산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광산업본부의 모든 업무들을 관장하시는 김동일 본부장님의 계획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입장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관광공사 관광산업본부장 김동일입니다. 우선 올해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혁신바우처 사업은 저희가 2020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수혜기업 기준으로 약 500개 기업들을 지원하였는데요. 올해는 156분의 사장님들을 새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혜 기업들의 과업을 도와주실 제공 기업들은 올해 신규로 등록된 102개 기업을 포함해서 약 250개 기업이 과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모든 것이 빠르게 바뀌는 시대지만 특히 여행 트렌드는 그 변화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리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수요, 다양한 형태가 우리 관광 산업에서 나타났고 이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이 업계에서 살아남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관광 기업들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 노력을 통해 우리 관광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 공사는 이러한 우리 기업들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며 관광기업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총 지원 금액이 4억 원 증액이 되었고 수혜 기업 수도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가 멘토링도 확대하였습니다. 성공적인 과업 수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최대한 많은 분들을 만나셔서 좋은 상담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매칭 행사가 진행되면서 총 17분의 멘토분들이 분야별로 현장 멘토링을 제공할 예정이니까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혜기업과 제공기업 그리고 저희 공사 모두에게 첫 만남의 날입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오늘 각자 원하셨던 바를 얻고 아울러 좋은 인연 만들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따뜻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행사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간략하게 오늘 시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과 오후 행사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오전 세션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 소개와 강연 그리고 선배 기업 대담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시 좀 전에 끝날 것 같고요. 식사를 하시고 오후부터는 매칭 행사입니다. 제공기업, 수혜기업 여러분들 최대한 많은 분들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매칭 행사는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 동시에 2시부터 5시까지는 멘토링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멘토링도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첫 번째 강연은 저희 사업 소개입니다. 다들 뭐 잘 알고 계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기 나오라고 말도 안 했는데 왜 벌써 나오셨어요? 네, 저랑 항상 같이 호흡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고민주 대리님의 사업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관광공사 고민주입니다. 사업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만남의 날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좀 발표 자료 보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최대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업 소개부터 시작해서 수행기업과 제공기업의 안내, 그리고 바우처 활용 안내, 주요 일정,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제공하는 공사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사업명 때문에 저희는 혁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저희가 오랜 기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배우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혁신은 이렇습니다. 우선 제공기업의 업무 능률을 효율화하여 업무 편의를 개선하는 것, 그리고 수혜기업이 이에 대해서 수혜기업의 서비스를 이용 고객이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수혜와 기업과 이용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관광산업이 풍성해지도록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혁신은 이렇습니다. 네, 관광기업 바우처 지원 사업은요, 관광기업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별 필요한 기술을 도입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잠시만 제가 이 리모컨 때문에 잠시만요. 네, 아까 본부장님이 개회사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광기업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은 현장의 수요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맞춤형 바우처를 제공하고자, 그래서 관광기업이 고객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혁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020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5년 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전년도까지 총 534개사 수혜기업 대상 791건의 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혁신 프로젝트의 예시로는 예를 들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있고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있고 AI 타깃 마케팅을 하여서 적절한 고객에게 타겟팅을 지원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23년도 주요 성과는 과업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때 과업기간이란 계약기간인데요.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 수혜기업은 많은 제공기업을 만나보고 제공기업들과 가업 내용 그리고 산출 내역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제공기업 홍보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제공기업 온라인 쇼케이스 개최를 통해서 핵심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제공기업의 품질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신규 모집뿐만 아니라 기선정된 제공기업은 주기적 재평가 그리고 매년 기업 정보 갱신을 통해서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의 참여가 확대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직전 연도 대비 멘토링 참여 건수가 4.3배 증가하였고 기업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 멘토링도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멘토링에 참여한 약 60여 개사 중 94%가 멘토링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저희는 매년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느꼈던 특별히 도움이 되었던 점 혹은 이제 개선 의견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제공기업과 수혜기업이 올려주신 의견들 저희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다 반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년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2024년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우처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숙박업소 대상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것을 시도해보고자 합니다. 서비스 로봇 도입을 통해서 업무 방식의 효율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공기업 홍보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하기 위해 신청한 모든 제공기업 대상 쇼츠를 제작했고 오늘 이 천만남의 날 행사장에서도 쇼츠가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추후 유튜브에도 이 제공기업별 핵심 역량을 소개한 쇼츠가 나올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4년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제공기업의 선정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선정 최저 점수가 선정 최저 점수가 10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서비스 찾기를 통해서 많은 수혜기업들이 지금 서비스 검색을 수행하고 계실 텐데요. 키워드 통합 검색 그리고 상세 조건 검색으로 쉽고 빠르게 서비스를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년도 수혜기업 분들이 많이 주셨던 의견 중에 하나가 제공기업별 핵심 역량, 최대 강점을 알고 싶다라는 의견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참여하는 모든 제공기업의 핵심 역량을 접수를 받았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서비스 페이지에 핵심 역량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멘토링을 운영을 하면서 수혜기업별로 이제 횟수를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가장 많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멘토링을 최대 3회까지 제공합니다. 저희는 이 분야별 지금 다양한 전문가들이 멘토로서 섭외가 될 예정이고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한번 좀 더 효율화하는 방안이라던가 아니면 온라인 서비스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개발하는 방향을 IT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으실 수 있고 또 규제 샌드박스나 특허 등 직접 재사건 관련해서도 이제 변호사 또는 변리사분들이 계시니까 이 멘토링은 수혜기업에서 이용하시면 좋은 프로그램으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수혜기업 분들은 선정이 돼서 협약 체결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고 협약 체결이 완료되면 그때부터 바우처를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 이 천만남의 날 세션에서 이제 매칭 제공기업과의 매칭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수혜기업 관련해서 바우처 사용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사항인데요. 운영지침의거 동사업 포함한 모든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았던 혹은 지원받을 예정인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과업으로는 바우처 사용이 불가하십니다. 계약 체결이 승인된 이후라도 추후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사실이 좀 발견이 되면 저희가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은 양지 부탁드립니다. 제공기업 대상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선정이 되어 제공기업은 대부분 협약 체결이 됐고요. 이제 사업 협업 파트너인 수혜기업을 이제 찾으실 텐데요. 제공기업 분들이 지금 이제 새롭게 선정된 제공기업들 위주로 많은 서비스 등록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서비스 등록 관련해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안내를 드리자면요. 수혜기업에서 이제 제공기업별 조금 비슷한 서비스 유형이 너무 많이 이제 올라가면 그 제공기업에 대해서 파악이 좀 어렵다는 의견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서비스에 게시한 내용은 특히 과업기간이나 금액은 나중에 계약 체결하실 때 조정 및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과업 범위와 내용을 위주로 좀 통합 작성을 해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대상, 세부 항목, 기대효과, 프로세스, 그리고 관련된 이력이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필수 항목으로 기재를 부탁드리고요. 바이럴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 금액 내에서 구체적인 실행안을 적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제공기업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 서비스 페이지는 수혜기업들이 보는 페이지 있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 금액에 따라서 어느 온라인 채널에 게시를 할 것인지, 몇 개 정도 콘텐츠 제작을 할 거고 업로드 횟수나 운영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안내드릴 사항은 저희가 연중 상시로 운행되던 서비스 유형 변경 신청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기적인 재평가도 하고 매년 연초에 서비스 유형 변경 신청을 통해서 협약 체결 및 기업 정보 갱신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부분은 공지사항에도 게재해왔기 때문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우처로 서비스 제공 불가한 사례들 또한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수혜기업들과 논의하시기 전에 미리 조금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공지사항에서도 참고 가능하십니다. 저희가 오늘 또 같이 말씀드려야 될 게 그 당해 연도에 제공기업이 계약 체결할 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 계약 건수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올해 수혜기업과 가능한 계약 체결 건수는 제공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점 공지사항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목적 하에 공사 내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사업, 그리고 스마트 마이스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 세 개 중 2개 이상으로 제공기업 참여하시는 경우에는 총 계약 건수 20건 이내로 통합 관리가 됩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20인을 초과하는 제공기업의 경우는 바로 이번의 사항, 유사가업 계약 건수 포함이라는 부분이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우처 활용 사례에 대해서는 이후 이제 코너에서 대담을 통해서 안내를 할 건데요.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전년도 우수 사례 중에는 이제 대담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 중에 대전에 있는 문화상상연구소가 있는데 원래는 안드로이드로밖에 앱을 다운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아이폰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를 이제 수혜기업을 통해서 저희 혁신바우처 사업을 참여함으로써 개발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하이브리드 앱을 개발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회원 가입할 때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정보 제공을 받았기 때문에 B2G로도 사업 모델이 확정됐고, 이 놀토 앱이라는 자사의 서비스에 다른 사업의 서비스도 입점할 수 있는 입점 시스템을 마련했고, 이것 또한 자동화해서 수기로 관리하던 걸 자동화하면서 많은 인건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제공하는 프로그램 좀 간략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수혜기업 대상 1대1 멘토링 제공하는 거는 시작될 시점에 저희가 개별 안내를 수혜기업 대상 드릴 거고요. 바우처 계약 체결하기 전 최소 1회는 멘토링 참여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매칭데이, 사실 오늘 오후에 진행되는 게 제 1차 매칭데이인데 다음 달에도 다다음 달에도 수혜기업과 제공기업이 만나볼 수 있는 자리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한된 규모로 인해 사실 이제 행사장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제공기업도 있으신데요. 저희가 이제 그 기업들의 제공기업 그 정보도 수혜기업 분들에게 미리 보내드린 제공기업 정보 소개 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공기업을 탐색하시는데 해당 정보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온라인 줌으로도 해서 이제 수도권에 계시지 않은 수혜기업도 그리고 제공기업도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성과평가를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과업이 10월 31일까지 마무리가 되고 그 이후에 11월에 최종 성과물과 결과보고서를 제출을 해 주시면 그 이후에 이 결과보고서와 최종 성과물을 기준으로 전수 이제 성과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 성과평가에서 상위 점수를 취득한 이제 그 팀에는 저희가 시상금을 지급하고 이제 보도자료 배포 및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수혜기업은 저희 관광기업 지원실 단위의 시상식인 관광벤처의 날에서 시상도 할 예정이고 제공기업은 그 해당 서비스를 저희 홈페이지에 우선 노출 및 추천 태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업 완료 이후 절차 이 부분은 저희가 이미 이제 협약 계약 정산 매뉴얼도 나갔는데요. 일정은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우처 활용 기한은 10월 31일까지고 그리고 최종 성과물 제출 기한은 11월 4일까지입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이런 지원 사업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직접 이 디지털 전환이나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사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투어 API 사업인데요. 이 투어 API 사업은 국내 최대의 다국어 관광 정보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정보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 가이드 및 활용 사례 소개 또한 저희 이 api.visitkorea.or.kr에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투어 api.visitkorea.or.kr에 들어가면 관광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티맵의 국문 관광 정보나 네이버 축제 정보, 서울교통공사 또타 지하철 이런 것들도 다 이 투어 API에서 연동해 오는 정보입니다. 또 한국관광 데이터랩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관광산업 종사자들이 비즈니스 수행을 지원하는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 빅데이터를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뭐 성별, 연령별, 날짜별, 지역별 방문자 수뿐만 아니라 뭐 인기 목적지, 그 다음에 관광객 불편 유형 정보까지 보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슈 리포트, 데이터 맞춤 분석 등의 서비스도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기업에게 제공하는 이제 교육들 또한 있는데요. 이러한 주제들로 교육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한 주제는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이 교육별 상세한 내용은 저희 공지사항에 기재를 해드릴 거고요. 저희가 이제 가능하면 정말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의 참여 의향 조사와 더불어 희망하는 교육 주제에서도 지금 공사의 관광교육팀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QR코드로 들어가서 저희 설문조사를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30초밖에 걸리지 않으니까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민주 대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저희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오후에 저희도 따로 테이블에서 대기를 할 예정이니까 그때 저희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투어 API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담당 부서에서 지금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뭐 기념품도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역시 또 찾아보시면은 좋은 기회가 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전문가 멘토 강연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멘토가 지금 준비 중이신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계획하고 계신 과업들이 저희가 좀 유형별로 나눠보면 크게 IT 쪽 그리고 마케팅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날이 갈수록 IT랑 마케팅이 이게 좀 구분이 되게 모호해지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 두 분들도 다 그렇게 융복합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이 사업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계신 분입니다. 네, 첫 번째로 IT 부문 멘토십니다. SKCNC 손은정 수석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K 주식회사 CNC에 재직 중인 손은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비스 기획,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 네? 네. 들리시나요? 네. 다시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SK 주식회사 CNC에 재직 중인 손은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비스 기획,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 개발 프로젝트 관리, 주로 PM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제 커리어의 시작은 서비스 기획이었는데 IT 업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기획뿐만 아니라 디자인, 개발, 인프라, 네트워크, 보안, 성능 등등 정말 많은 IT 기술들을 공부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IT 시장에서는 생성형 AI가 정말 화두인데요. 지금까지 IT 기술 중에 정말 역대급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AI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머신러닝, 딥러닝부터 퓨전러닝, 그리고 대규모 언어 모델인 LLM,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 그리고 그 LLM을 메모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MOE, AI의 정확성과 성능을 높이기 위한 파인 튜닝 등등 정말 AI 관련된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미래는 굉장히 불확실하고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확신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지만 저희에게는 과거의 경험들이 소중한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타산지석으로 배우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어쩌면 미래를 마주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과거부터 현재까지 온라인 서비스가 어떻게 발전하고 진화해 왔는지 제가 변천사를 한번 정리해 본 것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1, 2, 3, 4기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우선 1기는 인터넷이 처음 시작된 1960년부터 90년대 중반까지이고요. 이때 이메일 서비스가 최초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때 하이텔, 나우누리, 천리안 같은 PC통신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로통신, 두루넷 같은 초고속 인터넷망이 전국적으로 깔렸고 이 시기에 인터넷이 대중화되었습니다. 2기는 인터넷이 대중화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대략 10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는 그 포털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들이 발달됐던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포털 3사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많은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왔던 시기였는데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다음 카페, 네이버 지식인, 네이트 싸이월드, 네이통 같은 서비스를 들 수 있겠죠. 그리고 3기로 넘어가게 되면 아이폰이 출시된 2008년부터 챗 GPT 서비스가 오픈된 2021년 전까지 볼 수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4기는 챗 GPT로 AI 서비스가 대중화된 2021년 이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서비스의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생각해 보면요. 4기는 또 한 번의 성장기가 될지 아니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드는 성숙기가 될지 그건 조금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4기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뀔 거라는 거죠. 그 이유는 3기에 저희가 경험했던 것들, 겪었던 것들을 되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3기를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아이폰이 출시된 이후에 일단 서비스의 국가 경계가 사라졌고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에어비앤비 같은 글로벌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검색할 때도 포털에서 찾기보다는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먼저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이렇게 그 IT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전통적인 아날로그 비즈니스의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되었습니다. 디지털로 인해서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사라졌고 오토 서비스가 대중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의미가 없고 공존한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AI 기술로 인해서 기계와 사람이 공존하는 그런 날이 오겠죠. 네. 그 2008년에 아이폰이 출시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이 아이폰의 앱스토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아이폰 출시와 관련돼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2008년으로 아이폰 출시 연도를 적어놨는데 정확하게 아이폰이 출시된 연도는 2007년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2007년 1월 맥월드에서 이제 우리는 폰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해 6월 달에 아이폰 2G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인 2008년도에 전 세계 22개 국가에서 3G 네트워크에서 유심 카드를 꽂아서 쓰는 아이폰 3G를 출시를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2008년이 아니라 2009년 11월이나 돼서야 아이폰이 출시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외산 단말을 구매해서 하드웨어부터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까지 글로벌 단말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었거든요. 이때만 해도 통신사가 제조사의 단말을 벌크로 구매해서 판매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통신사 입장에서는 차별화된 더 좋은 단말을 경쟁사보다 더 빨리 출시하는 게 경쟁력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출시가 늦어졌죠. 여기에는 뭐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아이폰 출시가 1년 반이나 지연됐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출시가 지연된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IT 기술에도 뭐 여러 가지 산업에도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의 시점에 제가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폰이 가져올 영향력과 파급력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아이폰이 출시됐을 때보다 더 큰 변화를 체감하시게 되실 텐데요. 이번에는 그 AI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잘 한번 고찰해 보시고 너무 늦지 않게 그 변화의 흐름을 잘 타고 새로운 많은 것들을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애플은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앱스토어라는 생태계를 구축했고 이 생태계는 기존의 폐쇄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개방형으로 다 돌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폰 출시를 단순히 스마트폰 출시로 기억할 게 아니라 비즈니스 생태계 자체를 바꿔놓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생태계 개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중요한 내용을 좀 정리해서 적어보았습니다. 생태계는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 생산, 유통, 판매하는 데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 가치 사슬, 파트너십 등 모든 활동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 하에 서로 상호작용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며 상호 간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줍니다. 생태계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설계가 되고요. 서로 다른 이해관계들 간의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애플의 앱스토어라는 생태계를 만들기 전까지만 해도 통신사 레거시를 통해서 컨텐츠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CP들이 있었죠. 법인 사업자만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의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를 론칭하기까지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앱스토어를 통해서 누구든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앱스토어를 통해서 배포를 하고 심지어는 수익의 70%를 배분을 받습니다. 이렇게 플랫폼을 개방하고 경제적인 가치를 되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가치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개발사뿐만 아니라 개인 개발자들도 참여를 합니다. 산업의 경계도 사라지고 서비스의 국가 경계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앱스토어뿐만 아니라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 유튜브도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죠.
IT에서는 몇 달만 뒤쳐져도 그걸 메이크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도 각종 규제 때문에 저희가 변화를 수용하고 뭔가를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힘이 들기도 하고 변화의 속도를 빨리 낼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놓친 것에 대해서는 항상 아쉬움이 좀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2008년도에 아이폰을 도입을 했더라면 지금쯤 뭐 인스타그램이나 에어비앤비 같은 글로벌 서비스 하나쯤은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애플이 아닌 챗 GPT가 오픈 AI사가 챗 GPT를 가지고 인프라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챗 GPT가 상용화되었죠.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에 나타날 새로운 생태계를 공부하고 적응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생태계에서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는 AI와 함께 성장할 알파 세대를 연구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중고등학생들은 챗 GPT를 사용하고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AI 서비스를 사용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유튜브에 업로드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금 태어나는 아기들은 AI 서비스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AI 서비스를 비서로 두고 성장하게 될 겁니다. 알파 세대들은 MZ 세대보다 더 빠르게 AI 기술을 사용하게 될 거기 때문에 알파 세대는 더욱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생활 양식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생활 양식이 변하면 사고 방식도 더욱더 개인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신해주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효율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질 거고 인간은 기계가 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가치를 추구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많아지면 여행을 더 많이 가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행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AI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부분을 비즈니스 로직으로 만들어서 서비스를 기획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기본이 되는 로우 레벨에는 네트워크가 있고요. ISP 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인프라가 있죠. 이제는 클라우드 인프라가 대중화되었습니다. 서버나 솔루션, 개발 플랫폼들을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플랫폼 서비스, 그 위에는 컨텐츠 서비스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파스, 아이아스, 사스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플랫폼 개발, 서버 인프라, 솔루션을 서비스처럼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비즈니스 모델을 보시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장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처럼 프라이싱도 같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컨텐츠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별 사용료나 가입비를 받았다면 이제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게 되죠. 클라우드 인프라는 사용량에 따른 과금을 하게 됩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서 중개 수수료를 받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 것이고요. 챗 GPT 같은 경우는 LLM 모델을 사용해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 API를 사용한 만큼 과금하는 구조로 가게 될 겁니다. 이미 이제 사용자 대상으로 챗 GPT를 유료화했기 때문에 인프라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긴 한데요. 앞으로 이 인프라를 어디까지 오픈하고 어떻게 만들어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온라인 변천사를 좀 살펴봤고요. 아이폰으로 인한 혁신과 앱스토어 생태계 구축, 비즈니스 모델과 프라이싱의 변화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시대의 온라인 서비스를 어떤 방향으로 설계해야 될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은 크게 두 가지가 될 것 같고요.
AI 기술을 사용해서 생산성을 더욱더 극대화할 것인지 아니면 AI가 할 수 없는 인간성에 집중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간성은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드는 본질에 대한 것인데요. 사회가 점점 디지털화 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아날로그나 레트로 감성을 더욱더 찾게 되죠. AI로 인해서 생산성이 극대화되면 될수록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 본연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시간과 돈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생산성 같은 경우를 보면 사용자 취향에 맞는 여행 계획을 세운다던가 아니면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최저가 항공과 호텔을 찾아서 자동으로 결제해주는 서비스를 만든다던가 이렇게 뭔가 패턴화하고 프로세스화할 수 있는 것들은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서비스를 개발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특별한 문화나 경험, 공연처럼 뭔가 스토리를 만들고 가치를 더해서 창의력을 굉장히 요하는 부분들은 AI가 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요. 기술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드는 것에 좀 집중을 하고 인간다운 콘텐츠나 서비스를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이 발달할수록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않고 오히려 사람보다 디지털, 온라인 서비스를 더 많이 사용하고 더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아서 IT 업계에 있지만 가끔씩은 좀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관광공사 혁신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AI 시대에 인간성에 더욱 집중하고 여행의 본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에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고 식어가는 인류애를 다시 일깨워줄 수 있는 글로벌 서비스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우리 혁신바우처 수혜기업 많은 분들이 또 AI 관련해서 지금 또 개발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손은정 수석님 나중에 오후에도 멘토링 참여 예정이시니까 그때 또 많이 찾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손은정 수석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마케팅과 관련해서 좀 더 깊게 말씀을 해주실 커크 파트너스 전재필 대표님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케팅 사업의 효과적 운영에 필요한 고객의 무의식적 반응 읽기를 주제로 오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시드머니 359억 스타트업 1위인 12랩스는 2020년 Yhead AI로 시작했고 저는 Yhead AI의 전담 멘토였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여러분들께서는 관광 마케팅 사업에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잠시 생각해 주십시오. 관광 수요는 탄력성이 크고 고객 특성이나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객의 성향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관광 마케팅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관광 마케팅 사업에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행객 유치나 여행지 활성화, 매출 증대 등을 떠올렸을 겁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광 마케팅을 통해서 아마도 여행지의 매력과 특별한 경험을 소개하고 고객이 특정 여행지를 선택해서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는 것을 기대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디지털화, 개인화, 맞춤화, 체험, 스토리텔링, 지속 가능성, 협업 등 새로운 관광 마케팅 트렌드는 본격적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관광기업 혁신 바우처 선정 아이템들도 이러한 새로운 트렌드를 활용하거나 고려한 내용들이 상당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관광 마케팅 사업
에서 여러분들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현재 가까운 미래에 제공할 관광 상품이나 서비스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 둘 사이를 연결하는 훌륭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떠오르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기조 강연에서 같은 맥락으로 아마 여러분들께 말씀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관광사업 방향성 진단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점이 관광 개발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객 관계가 오더테이커, 즉 단지 접수를 받는 접수자 입장이십니까? 상품 소개나 제공한 것을 측정하는 것, 예를 들자면 클릭당 비용이라든지 노출당 비용, 횟수당, 보는 횟수당 비용, 이런 것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이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T&D, 관광 개발 관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관점이 관광 성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고객 관계가 사업 파트너십으로 또는 기대 성과와 행동을 측정하는 것이 판매당 비용이나 지정 행위당 비용, 이런 관점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마도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관광 성과의 관점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몇 가지 이미지가 있죠. 기아 자동차의 K7, 그리고 오렌지색의 치토스, 화가 난 얼굴의 혼다 오토바이, 그리고 코카콜라 펩시를 비교한, 그리고 펩시 로고에 대한 변천사가 있습니다. 2009년에 출시된 K7, 여러분들은 fMRI와 시선 추적을 이용해서 총 200명의 실험 대상자를 해서 내 반응이 가장 활발한 알파벳이 K라는 것을 찾았던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신제품 출시 전에 시험평가에서 뉴로 마케팅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제품 속성에 또한 소비자의 즐거움을 극대화해서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를 찾아낸 뉴로 마케팅 사례도 있습니다. 치토스를 먹는 실험 참가자들의 내전도를 측정을 해서 손에 묻는 끈끈한 오렌지색 양념에 뇌가 강렬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아, 우리는 더럽고 찜찜해서 싫어할 것이다 라고 처음에는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점이 싫어서 설문조사나 FGI 결과에서는 이거는 좀 그렇는데 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한 방에 이것을 뒤집는 실험이었습니다. 이후 치토스는 광고뿐만 아니라 제품 포장, 색, 오렌지색으로 여러분들께서 아마 바뀌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큰 성과를 냈죠. 제품 개발에서 뉴로 마케팅을 활용한 또 사례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약 43% 정도 더 빨리 인식해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화가 난 얼굴의 혼다 오토바이입니다. fMRI 실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얼굴 모양 디자인을 본 사람이 실제로 사람 얼굴을 본 것과 내 반응을 동일하게 일으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뉴로 마케팅은 2004년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브랜드에 대한 fMRI 내 반응 측정 연구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코카콜라와 펩시에서 여러분은 잘 아시는 블라인드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브랜드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을 했더니 두 음료가 모두 동일하게 내 반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를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시험했을 때는 코카콜라에 대한 선호도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결국 음료의 맛 차이보다는 브랜드가 내 영향을 더 크게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최근에 펩시의 로고 색상이 90년대 감성을 담아 생동감을 전달하는 일렉트릭 블루와 펩시 제로 슈가를 상징하는 블랙으로 변경이 된 거 아실 겁니다.
고객의 무의식적 반응 읽기에 뉴로 마케팅이 활용된 예입니다. 마케팅은 고객 성향을 잘 파악해서 구매 버튼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은 이성적인 이유가 아니고 찰나의 순간에 자동적으로 지갑을 열죠. 네, 우리 고객의 이러한 무의식의 마케팅 포인트가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객의 무의식을 찾아내야 되고 실제로 숨은 진짜 감성과 이유를 알아내야 합니다. 현재 정량화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과 기술을 통해서 무의식 반응을 찾아내는 것은 마케팅의 새로운 혁신을 제공할 것입니다. 저는 정량적 감성 마케팅인 뉴로 마케팅이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fMRI 뇌 반응 측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 시간, 부담이 크고 각종 규율에 인하여 제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뇌 반응 측정 대신에 내 데이터를 좀 더 단순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그래서 시각화하는 온라인 검사인 프리즘 브레인 매핑이라는 검사가 약 10년 전에 개발돼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급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왼쪽 그림을 보시면 뇌의 전두엽, 후두엽, 잔해 운해가 있고 이것은 위에서 우리의 뇌를 바라볼 때의 이미지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동일한 위치에서 내 데이터를 쉽고 간단하게 시각화한 그림입니다. 예, 놀랍게도 이렇게 쉽게 우리가 fMRI 해석하지 않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시각화를 한 거죠. 보기 쉽게 그린, 블루, 그리고 골드, 레드로 내 영역을 표시했고 각각의 내 데이터들이 8개의 선의 정량적인 점수로 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삶을 다할 때까지 계속 변한다고 합니다. 탄력성이 있는 강강수요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케팅에 유행하게 우리가 이것을 활용하려면 정기적으로 측정한 데이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보여드릴 그림은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에서 홈페이지에서 정책이나 큰 어떤 변화 없이 단순히 UI, UX를 개선하는 테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엄청난 성과를 낸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사용한 테스트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A/B 테스트입니다. 버튼 4개, 이미지 3개, 영상 3개를 최적화 도구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버튼 4개와 이미지 3개, 영상 3개를 다양하게 조합해서 모든 방문객에게 이 조합들 중 하나가 무작위로 표시되게 해서 가입 여부를 추적했습니다. 네, 테스트 결과 더 많이 배우기 버튼 그리고 패밀리 이미지가 원본 대비 18.6, 13.1% 증가했고 조합된 페이지는 원본 대비 40.6%나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캠페인 기간 동안 평균 기부액이 21달러라고 하니 전체적으로 6천만 달러의 효과가 있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사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관광혁신 바우처 수혜기업 및 제공기업의 참가자 여러분,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수혜기업이 제공기업과 마케팅 계약을 체결할 때 주요 가업 내용뿐 아니라 판매당 비용, 그리고 지정 행위당 비용 측정, 그리고 A/B 테스트가 포함된 착수 보고와 결과 보고, 산출물을 계약 내용에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 할 때나 아니면 성과 평가를 할 때 심사위원들께서 마케팅 성과를 여쭤보죠. 제공기업은 마케팅 콘텐츠 우리가 제공했어요. 또 클릭당 비용, 노출당 비용, 보는 횟수당 비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마케팅 성과를 보고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보고는 관광 개발 관점의 접근으로 관광 성과로 우리가 사실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제공기업이 판매당 비용 또는 지정 행위당 비용을 측정할 수 있게 하고 A/B 테스트를 해서 착수 보고, 결과 보고, 산출물의 명시도를
하도록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켜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둘째로는 관광 산업을 리딩하는 선두 기업으로 여러분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무의식적 반응 읽기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여러분이 고급 통계 분석이나 데이터 활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찾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께 첫 번째는 몇 개의 단어, 핵심 단어로 관광 상품의 핵심 메시지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수집해달라. 두 번째는 관광지의 위경도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대상자별로 또 수집해달라. 그리고 세 번째는 고객의 행동 검사 데이터를 수집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의 무의식적 반응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고객 행동 검사는 본 강연자에게 요청하며 무료 버전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마케팅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은 수혜기업, 제공기업, 멘토, 운영 사무국 그리고 관광공사 담당자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수혜기업과 제공기업 간의 원활한 협업을 지원하고 특정 이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멘토링 활용이 적극 필요할 것입니다. 팩트체크는 현재 선정된 아이템들 중에서 실제로 구현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된다는 것, 그리고 잘못 알려진 것들이 있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광기업 핵심 바우처의 사업의 효과적 운영은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절실함 그리고 즉시 실천함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고객의 무의식적 반응 읽기 이제 바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재필 대표님 강연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전 대표님은 항상 저희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을 응원해 주시고 계신 분인데요. 저를 만날 때마다 항상 뭔가를 또 조언을 항상 주시려고 하시고 그런 분이십니다. 오후에도 마찬가지로 멘토로 참여를 하실 예정이니까 많이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순서는 작년에 혁신바우처에 참여를 하셔서 좋은 성과를 얻으셨던 기업 네 분을 모시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작년도 참여 기업 네 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매년 과업 종료 후에 그 성과 평가를 하고 그리고 우수 사례를 뽑는데요. 그 우수 사례 공모 때 좋은 사례를 발표해 주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면 저도 자리를 옮겨서 진행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잠깐만 마이크가 없는데요. 마이크 주세요. 여러분 얘가 누굴까요? 마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 특별히 그 서비스 로봇 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마련을 해봤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잘 가. 좀 닫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 근데 좀 무뚝뚝한 것 같습니다. 인사를 해도 반응은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작년도에 우리 또 공모전 때 뵀었는데요. 일단은 권유진 대표님부터 짧게 소개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휴가지 원격 근무 서비스 워케이션 서비스를 운영하는 디어먼데이 권유진 대표입니다. 네, 안재용 이사님. 예, 저는 디지털 전원 DX 전문 기업인 주식회사 그립의 안재용입니다. 네, 백민도 대표님. 안녕하세요. 특정 다수의 동반자 모집형 여행 플랫폼 오더메이드 트립을 운영하고 있는 여행을 만들다 백민우 대표입니다. 네, 최원서 대표님.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를 참 착하고 성실하게 만드는 기업 모바일 앱 개발 협동조합의 최원서 대표입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이 수혜기업 제공기업 한 팀이셨고요. 그리고 저렇게 백민 대표님 수혜, 최원서 대표님 제공기업에서 한 팀이셨는데요. 작년도에 좋은 성과를 내주셨던 팀입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그 수혜기업 두 분한테 일단 질문을 드려볼게요. 기본적인 사업 모델 그리고 작년도에 혁신 바우처 사업에 참여하셨던 계기, 네, 그리고 어떤 성과를 얻으셨는지, 그리고 요즘 근황까지 짧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권 대표님. 네, 저희는 휴가지 원격 근무 서비스인 워케이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워케이션 시장이 워낙 초기이고 그렇다 보니 제대로 된 플랫폼이나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예약 시스템이 전혀 없어서 대부분 뭐 카카오톡이나 엑셀과 같은 수기 작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즈니스도 키우고 또 시장도 키울 제대로 된 플랫폼이 필요했는데요. 이제 사업을 알아보다가 저희가 원하는 이제 공급 기업을 선택해서 또 플랫폼 개발을 할 수 있는 바우처 사업을 알게 돼서 바로 지원을 했고, 대형 사업에 저희가 초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사업 선정되어서 플랫폼을 잘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오픈한 지 지금 몇 달 되지 않았는데 그 덕분에 굉장히 많은 고객 유입이 전환이 이루어졌고요. 정말 감사하게 바우처 사업에 참여했던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지점을 또 확장하신다고 들었는데, 예, 정말 계속 뻗어나가는 디어먼데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또 여행을 만든다 백민도 대표님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는 주 사업이 현지 여행사와 중소 여행사가 여행 상품을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여행 상품 거래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바우처 사업에서 저희 공급사인 현지 여행사와 판매사인 중소 여행사가 필요한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사업에 참여하게 됐고요. 현지 공급사인 현지 여행사의 경우에는 소비자 콘텐츠 이용 정보를 알고 있어야지 좋은 여행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었고, 중소 여행사의 경우는 소비자 여행 취향 정보를 확보해야지 소비자들에게 매칭되는 여행 상품을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소비자 여행 콘텐츠 이용 정보와 소비자 여행 취향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특정 다수라는 동반자 모집형 여행 플랫폼 오더메이드 트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시스템 내부 고도화를 일부 좀 진행을 하였고 2월 말에 지금 시스템을 베타 서비스를 배포하였습니다. 현재 SNS와 네이버 키워드 마케팅을 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두 팀에서 작년에 좋은 성과를 얻으셨는데요. 협업하는 과정이 뭐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었으며,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일단 최원서 대표님 한번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예. 작년에 저희가 10월 달에 끝이 났는데 그 기획이 이제 10월까지도 계속 바뀌셨어요. 그래서 조금 그게 힘들긴 했는데, 제가 백 대표님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이분은 제가 제대로만 만들면 이 프로젝트를 정말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바뀌어도 바뀌는 대로 지원을 해드렸어요. 그 결과 10월에 이제 계약은 종료됐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월 말에 서비스가 출시가 되는 데까지 계속 지원을 해드렸어요. 물론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계속 발생하니까 좀 그랬는데, 근데 그 서비스를 다 만들고 나서 그 뒤에 뭐 대표님께서 막 성과가 보이는 거예요. 막 그 되게 큰 대형 여행사하고 막 MOU도 체결하시고, 그리고 서비스 가입자가 굉장히 늘어난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오히려 그 뿌듯함이 그런 어려운 것들을 다 한 방에 날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에 가장 정확한 저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올해도 이제 바우처에 선정되셨다고 하셔서 올해도 저희랑 같이 하실 거죠, 대표님? 같이 하셔야 됩니다. 사업 방향이 틀려가지고 이번에는. 아이고. 예, 최원서 대표님 하실 말씀도 다 하시면서 또 영업 멘트도 잊지 않으시는. 근데 두 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일단 소통이 별로 문제는 없었을 것 같아요. 예, 백 대표님 어떠셨나요? 저희가 아무래도 소형 바우처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근데 소형 바우처 자체가 뭐 금액이 작다 보니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는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수혜 기업이다만 최대한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뭐
제공기업에서는 많이 난감해도 하셨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일단은 많이 풀어가려고 뭐 기존에 많은 뭐 협업 툴이나 소통 툴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 많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피드를 좀 빨리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도 그 어떤 그 답변을 빨리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이 조금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은 끝까지 책임지고 해주셨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소형 바우처도 그 제공 기업을 잘 달래면서 함께 한다면 좀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유, 두 분은 일단 좀 되게 친해 보이세요. 정말 아유, 자주 만났습니다. 네. 네. 그래서 소통이 별로 문제는 없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소통을 위한 채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안재영 이사님은 이 권 대표님이랑 소통을 하실 때 작년에 어떤 그 툴들을 이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소통해 하셨는지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니까 진짜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저희도 비슷하게 겪은 바도 있고 해서 이제 그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10월 달까지 계속해서 똑같이 겪으실 문제일 것 같아요. 이게 두 개 완전히 이질적인 회사 두 개가 이제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는 IT 기업, 이제 마케팅 분야는 좀 다른 분야는 좀 다르시겠지만 이제 IT 기업과 관광 기업이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서로 생각하는 구조가 완전히 다르고요. 저도 이제 한 2년 정도 진행하고 올해 이제 3년 차인데 이제 여러 관광 기업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나름 관광 산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는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 관광 기업 하시는 분들이 되게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창의적이시고 많이 그래요. 근데 IT 기업들은 당장에 일정 맞춰서 일을 끝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간극이 있는데 이거를 서로 간에 이해를 하지 못하면 굉장히 분쟁 발생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얘기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이 루틴하게 돌아가는 순간이 되면 여러 가지 툴들이나 뭐 어떤 게 좋다라고 제가 소개를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실 텐데 그것보다도 초기에 자주 만나셔서 IT 기업은 이 관광 기업의 창의적인 것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실현하시려고 하는 비전과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반대로 여기서 이 관광 기업들은 이 IT 기업들이 그 상상하는 거를 실제 구현하는 건 완전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기간과 리소스가 들어간지를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반에 잘 만나서 많이 얘기하시는 게 중요하고 저는 이제 디어먼데이와 같이 했을 때 저렇게 했어요. 그냥 브레인스토밍을 최초에 많이 했고 우리 생각하는 거는 그냥 다 한번 다 펼쳐나 보자.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다 고민해보고 그 중에 우리가 10월 달까지 끝낼 수 있는 게 무엇이며 회사가 핵심 가치로 가져갈 게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정하고 그걸 양사가 합의를 하고 그걸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서 서로 간에 이제 의견을 맞춰가면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네, 소통 툴이 많고 방법이 많다고 하지만 역시 최고의 방법은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밥을 먹어도 좋고 술을 먹어도 좋겠죠. 네. 네, 그럼 또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분께서 성공적으로 작년에 그 두 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과업을 마무리하셨는데요. 작년 이 시점으로 돌아가신다면은 이런 부분을 미리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이제 후회? 아니면 너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실지 좀 궁금해요. 이 질문은 올해에도 사업에도 참가가 이미 확정이 되신 백민호 대표님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사업 때는 아무래도 이제 처음 바우처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준비가 좀 소홀했습니다. 특히나 작년 바우처 사업 오리엔테이션 때 저 손은정 수석님 서비스 기획단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셨고 그때 당시에는 너무 늦은 상황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고 공급 기업을 만나면서 바우처에서 제공하는 이제 제공기업 이제 매칭 서비스를 많이 활용을 해서 일단은 제공기업한테 의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선정돼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인데 올해는 이제 방향이 이제 홍보 마케팅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공기업 분들에게 미리 사과 말씀드리겠지만은 좀 많이 시달릴 겁니다. 제가 좀 많이 괴롭히겠습니다. 그 아무래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갖고 목적을 갖고 바우처를 활용하기 때문에 정말 한 번 더 주의 깊게 생각을 해서 방향성이나 목적에 맞는 서비스 기획이라는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결국에는 뭐 미리미리 준비하고 아까 강연자님도 다 같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결국 다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기업 여러분. 예. 그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오후부터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좋은 짝을 찾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예, 권유진 대표님. 네. 작년에 이 자리 나오셨었죠? 네. 작년에 그 제공기업을 찾으셨을 때 어떤 본인만의 기준이나 아니면 팁 그리고 이 안지영 이사님이랑 만나셨을 때 어떤 부분을 중시하고 우리 주식회사 그립을 선택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정말 없었던 서비스를 처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저희가 원하는 기능을 잘 구현해 주실 그 제공기업을 넘어서 저희의 비즈니스에 좀 공감을 해주시고 이거는 하면은 같이 성장할 수 있겠다. 그리고 워케이션 시장은 앞으로 성장할 거니까 이 프로젝트를 같이 맡으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라고 느껴주시는 공급 기업을 저희는 좀 찾고 싶었어요. 왜냐면 워케이션 시장에 대해서 또 긍정적이신 분들도 있지만 이거는 코로나가 끝나면서 죽을 시장인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좀 같은 파트너로서 이게 시너지가 잘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왜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또 저희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말 투자자처럼 설명을 드렸는데 그 그립 안재용 이사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 저희와 같은 생각을 공감을 좀 잘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나아가려는 방향성을 많이 이해를 해주셔서 이 공급기업과 같이 하면 정말 재밌는 서비스를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까지도 저희한테 먼저 좀 조언도 해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흩뿌려져 있는 아이디어들을 막 갖다 드리면 이거는 가능하고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좀 조언도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바우처 사업은 저희 작년에 끝났지만 올해도 다시 함께 협업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공급기업 선정하는데 좀 사업적 방향성을 중심으로 봤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되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안재영 의사님은 그 그립이 그렇게 관광회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관광과. 예,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광 그것도 워케이션이라고 하는 좀 생소한 개념인데 그 부분도 되게 적극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소통을 이제 하셨던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사님 워케이션 언제 가실 건가요? 네, 그래서 저희 기업도 저희 회사도 이제 인력이 지금 한 30-40명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대표님께서도 지금 워케이션을 회사의 복지 시스템으로 도입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 여기에 지금 많은 기업 와 계시잖아요. 디어먼데이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빨리 가입하시고요. 각사 대표님께 쫄라서 여기 가입하자. 그러면은 그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이미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영어 멘트까지 안 잊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수혜 기업들 이제 중심으로 말씀 들어봤는데요. 여기 제공 기업들도 이제 많이 나와 계시고 오후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시게 될 텐데 우리 최원서 대표님 작년에 여기 계셨죠? 예, 작년에 영업 어떻게 하셨는지 좀 비밀 전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밀 전수를. 예. 자, 저희가 2021년부터 4년간 이 사업을 진행했고요. 현재까지 30개 기업 이상 저희가 관광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그 플랫폼에 대한 상세 내용은 우리 바우처 플랫폼의 그 서비스 찾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저희 포트폴리오랑 그리고 이제 그 기업들의 후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4년 동안 잘해서 작년에는 이 사업에 이제 백민 우수사례 공모에서 당당하게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 회사 홍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 기업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백 대표님처럼 이렇게 이런 저기 사정이 있으신 분들 모든 걸 다 이해해 드려요. 그래서 정말 10월에 계약 끝나기인데 올해 2월까지 이거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기업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을 한 결과 한 번 하신 분이 올해 이제 두 번째도 하시고 세 번째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좀 진행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기업한테 진심을 다하시면 그 기업이 또 다른 분들을 또 소개해 주기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제 저에 대해서 저와 저희 회사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이 계세요. 제 이름이 최원서거든요. 여러분들 그 입학 원서, 입사 원서 할 때 그 원서의 초이 최원서입니다. 제 이름으로 해서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저하고 저희 회사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이따 저희 부스에 들러주세요. 네. 제가 딱히 말 덧붙이진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상을 수상하셨다고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 인증 드리고요. 네. 그래서 그 작년에 또 많은 또 수혜기업들이랑 또 작업을 하셔가지고 우수 사례도 2번인가 3번인가 또 올라와서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안재용 이사님도 혹시 좀 다른 방법들이 있었을까요? 그 수혜기업들을 모으는데? 예, 저도 회사 홍보를 해야 되나요? 그럼요. 예, 저도 있습니다. 예, 여기 최원서 대표님께서 이제 최우상 한 개 하셨는데 저는 2년간 이제 이 공급기업으로 사업을 해왔고요. 이제 올해 3년 차에서 또 이제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우수상 2개 받았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제 디어먼데이와 했고 이제 또 하나가 아까 장표에 있었던 이제 문화상상연구소의 이제 놀토 서비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거기도 이제 자녀 있으신 분들은 거기도 가입해서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초에 이제 수혜기업을 만날 때 주안점을 두는 거는 이제 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질적이잖아요. 공급기업들은 이제 사실은 IT를 오래 해온 분들은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확률이 좀 높아요. 그럴 때 내가 다른 제공기업과 좀 차별화가 되려고 하면 그 수혜기업에게 그들에게 맞는 뭔가 차별화된 커스터마이징된 컨설팅을 최초에 한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많이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 만나게 되실 텐데 그때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듣고 거기에서 내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거 제공하지 못하는 것 아니면은 오히려 뭐 제3자가 제공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 이런 것들을 잘 컨설팅을 해 드리다 보면 그분들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IT 회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많은 사업 기회가 생기고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이 생기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결국 뭐 진심으로 다가가면은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대본에 있는 건 이게 다였는데 어쨌든 지금 후배 기업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선배 기업으로서 좀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백민우 대표님께 한마디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수혜기업 입장에서는 제공기업 선정 단계에서 그 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에서 매칭데이를 주간을 이제 한 3차례 정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많이 만나시고 기존에 만나시기 전에 그 만나는 업체에 대한 뭐 레퍼런스라든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좀 체크를 하셔서 저희 사가 하려는 서비스에 대한 목적에 맞는 제공기업과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진행하는 게 꼭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대표님 근데 한 가지 좀 잊으신 게 있는 것 같은데 저희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 관광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 정말 좋습니다. 제가 홍보대사로 곧 아마 임명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최 대표님 또 마지막 한마디. 예. 가끔 이제 이런 문을 많이 받으세요. 그 회사 어때요?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물어보신 분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데 저도 그 회사에 있지 않는 한 사실 그 회사 잘은 몰라요. 근데 이제 요즘
그 기업의 평판 조회를 해주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뭐 자플래닛이라든지 그런 플래닛을 통해서 평판 그 기에서 검색하시면 그 회사의 어떤 퇴직자나 임직원들이 이제 글을 올리는 것들을 보고 조회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정말 그 꿀 같은 그런 팁들이랑 그런 그 방법들을 많이 전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네 기업분들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써 그 오늘 행사 오전 일정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는 그리고 그 오후에 이제 매칭 행사가 그 진행이 되겠는데요. 그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 진행 방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잠시만 대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지금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는 지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